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그래밍 언어심화 7주차 수업입니다.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챕터 19 함수 포인터와 보이드 포인터 부분입니다.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9-1 함수 포인터와 보이드 포인터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다루게 될 내용은 함수 포인터라는 것인데 지금까지 학생들이 포인터, 그 다음에 포인터의 포인터, 배열 포인터 등을 배웠고 이것을 잘 이해를 했다면 함수 포인터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충분히 예상을 할 겁니다. 말 그대로 함수를 가리키는 포인터다 라고 해서 함수 포인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배열이라는 것을 선언을 했었고 배열의 이름 자체가 배열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주소를 가리키는 포인터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을 했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함수의 이름도 함수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는 포인터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함수 포인터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함수의 이름이 의미하는 주소값은 함수 포인터 변수를 선언해서 저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함수를 정의를 하고 이 함수를 가리킬 수 있는 함수 포인터 변수를 선언을 해서 이 함수를 가리키도록 하면은 그 변수를 이용해서 이 함수를 다룰 수 있게 되겠죠.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함수 포인터를 선언하려면 함수 포인터의 자료형을 알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 포인터의 형 정보에는 반환형과 매개변수 선언에 대한 정보를 담기로 약속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 학생들이 이때까지 메인 함수든 서브 함수든 무언가를 만들었을 때 특히나 서브 함수를 만들었을 때 그 서브 함수로 들어오는 인풋들 그죠? 그 인풋들을 매개변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받아들였었고요. 그 다음에 무언가를 이렇게 과정을 수행을 한 다음에 이 서브 함수를 나갈 때 return이란 것을 이용해서 값을 출력할 수 있도록 서브 함수를 만든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의 반환되는 데이터 타입 그리고 매개 변수의 데이터 타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의 데이터 타입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서브 함수가 반환하는 어떤 데이터의 데이터 타입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함수 포인터를 적절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함수의 반환형과 매개변수의 선언이 동일한 두 함수의 포인터형은 일치한다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어떤 서브 함수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가 예를 들면은 인트 형태의 변수를 두 개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출력을 인트 값을 출력할 수 있도록 서브 함수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이 함수를 가리킬 수 있는 함수 포인터는 동일하게 두 개의 인트형 변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의 인트형 변수를 출력할 수 있는 함수로 고려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 두 개의 함수 포인터형은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또는 내가 임의의 두 개의 함수 포인터를 만들었을 때 이 두 개의 형태가 동일하다. 반환형과 그 다음에 매개변수의 선언이 완전하게 동일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그 두 개의 함수 포인터형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함수 포인터형 결정.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서브 함수를 만든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인풋 값으로 어떠한 데이터 타입의 변수가 들어올지를 여기 괄호 안에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값을 어떤 값을 반환 또는 어떤 값을 아웃풋으로 뽑아낼 건지를 여기 앞에다가 이 함수의 앞에다가 기술을 하죠. 그래서 요게 return 타입, 그러니까 반환형에 대한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여기가 매개 변수에 대한 데이터 타입인데 요 함수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인트형 변수, 그 다음에 한 개의 인트형 변수, 그리고 인트형 변수를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서브 함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환형이 int고 매개 변수가 int형이 한 개짜리 int형 변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든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브 함수를 가리킬 수 있는 함수형 포인터도 마찬가지로 반환형은 int, 그 다음에 한 개의 int형 변수를 인풋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정을 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컴플렉스 펑크라는 어떤 함수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더블형 그 변수를 받아들이도록 매개 변수가 설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더블형으로 반환형이 결정되어 있다고 하면은 반환형은 더블, 그 다음에 두 개의 더블형 매개 변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수 포인터를 설정을 해야 이 함수 컴플렉스 펑크라는 것을 내가 지시를 해서 무언가를, 그러니까 함수 포인터를 이용해서 지시를 해서 무언가를 수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적절한 함수 포인터 변수의 선언. 그래서 예를 들면 한 개의 인테저 변수를 받아들이고 한 개의 인테저 변수를 받아들이고 인테저형 변수를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함수 포인터는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내가 fptr이라는 것은 그 펑션 포인터, 그러니까 함수 포인터라고 해가지고 그 함수 포인터의 영어 표현을 약자 형식으로 쓴 것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fptr은 포인터 변수, 그 함수 포인터의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요 int는 반환형이 int형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그 괄호 안에 있는 요것은 무엇이냐면 매개 변수 선언이 int형으로 하나인 함수 포인터다라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그 응용해서 이렇게 보면은 요거부터 봅시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int가 앞에 있는 요것과 완벽하게 동일하게 생겼는데 대신에 괄호 안에 int가 이렇게 두 개인 경우입니다. 얘는 뭐냐면은 int형 변수를 두 개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수를, 그러니까 포인터 함수를 설정을 한 거고, 이 말인즉슨 이 포인터 fptr이라는 그 함수 포인터는 두 개의, 예를 들면 요 soSimple이라고 부르는 요러한 서브 함수 같이 두 개의 int형 변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함수를 가리킬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함수 포인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 fptr이라는 것 자체가 soSimple이라는 함수를 지정 또는 그 설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구성을 하고 난 다음에는 마치 fptr이 soSimple이라는 함수를 불러들이는 것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얘는 뭐냐면 3이라는 값과 4라는 값을 soSimple에다 결국에는 soSimple이라는 그 함수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것인데 soSimple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fptr 펑션 포인터를 이런 식으로 불러들여서 마치 soSimple을 불러들이는 것처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soSimple에다가 3이랑 4라는 값을 넣어준 것과 동일한 결과를 보이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죠? 요렇게 쓰는 것. 그러니까 내가 원래 그 지목에 썼던 그 원래의 함수를 쓰는 것처럼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함수형 포인터이기 때문에 요렇게 쓸 수가 있게 되겠죠. 함수 포인터 변수 관련된 예제는 요거는 어디에 있냐면은 페이지 394페이지에 function pointer.c라는 부분인데요. 요거는 비주얼 C++을 이용해서 직접 코딩하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C++ 넘어왔고요. 지금 내가 일부러 그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지 않고 처음 시작한 화면을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새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여기 새 프로젝트를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서 어떤 작업들을 수행을 하죠. win32 콘솔 응용 프로그램을 설정을 하고 특히나 요 밑에 이름이랑 위치, 솔루션 이름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걸 왜 굳이 미리 설정하지 않고 이렇게 보여주냐고 하면은 이 위치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기 위해서요. 이 위치라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우리가 만들 코드들 그리고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솔루션 파일을 저장하는 위치인데 이것을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그 비주얼 C++를 킨 다음에 새 프로젝트를 열면 적절한 위치가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임의의 위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찾아보기 눌러서 바탕화면 이렇게 해볼까요? 바탕화면에 폴더를 선택을 하면은 뭐 C의 users, 영민, 랩, PC, 그 다음에 데스크탑 이런 식으로 위치가 설정이 됩니다. 이거는 무엇이냐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컴퓨터의 바탕화면을
뜻하는 그 경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절하게 선택이 됐고요. 요건 내가 왜 이걸 지금 했는지는 나중에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내가 챕터 19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고 다음을 누르고 그 다음에 콘솔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건데 빔 프로젝트로 만들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소스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한 다음에 추가 새 항목을 클릭해서 C++ 파일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을 챕19.c로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 C++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이 구성됐고요. 394페이지에 있는 function pointer.c 그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include부터 하고요. 자, 요 .h 그 다음에 void simple header int n1 n2 n2 그 다음에 printf printd equal %d \n 그 다음에 n1 n2 그 다음에 n1 플러스 n2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들어온 두 개의 그 인트형 변수를 더해서 int1은 그러니까 처음 들어온 변수가 어떤 값이고 두 번째 변수가 어떤 값이고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을 더했을 때 어떤 값이 된다라는 것을 출력하는 아주 심플한 함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void show string 해서 캐릭터 str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캐릭터형 변수 또는 그 스트링을 표현하는 어떤 것인가 봐요. 그래서 printf %s/n str 해서 어떠한 스트링, 어떠한 문자를 받아들일 거고 그것을 그대로 화면에 출력하는 어떤 함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nt main void 자, 캐릭터 str은 function pointer 그 다음에 int num1은 10 num2는 20 그 다음에 void fptr1 int 우리가 책에서 그 ppt에서 다뤘었던 것처럼 펑션 포인터 1이라는 것을 설정을 할 건데 얘는 뭐냐면은 두 개의 int형 변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포인터이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다가 void를 붙여줘서 이 void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출력하는 리턴형 그러니까 그 반환형이 void인 어떤 함수를 가리킬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simpler adder를 가리킬 수 있도록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void function pointer 2를 어떻게 한다? 캐릭터를 설정할 수 있도록 캐릭터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함수 포인터로 만들었고요. show string을 가리키도록 했습니다. show string 스트링이고요. simple header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fptr1에다가 num1과 num2를 넣어줬습니다. 펑션 포인터 1이 simple adder라는 함수를 가리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simple adder num1, num2 이렇게 하는 것과 동일하게 되겠죠. 뭘 하나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펑션 포인터 2에다가 str이라는 값을 집어넣어주고 return 0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하고 디버깅을 한번 해보죠. 디버깅 시작. 네, B를 하겠습니까? 해서 쭈르륵 해서 별로 문제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은
그 경우에 따라서 그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이라는 부분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요 디버그라는 어떤 창을 열었을 때, 탭을 열었을 때 보이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하냐고 설명했었냐면, 컨트롤을 누르고 F5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창이 뜬다는 것을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띄우는 방법도 있고요. 내가 한 가지를 더 보여줄 건데, 이거는 조금 뭐랄까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하긴 조금 애매하고, 그 윈도우의 기능들을 조금 활용해서 쓰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10이거든요. 근데 이 윈도우 10 아래에 보면은 여기 검색하려면 여기를 입력하십시오라고 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파일의 위치를 검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cmd라는 것을 쳐주고 엔터를 쳐줍니다. 그러면은 방금 우리가 여기서 F5번 눌러서 검은색 화면을 본 것처럼 되게 비슷하게 이렇게 검은색 화면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요거를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C 드라이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의 메인 하드디스크의 유저즈라는 폴더 내에 영밀 PC라는 폴더 내에 내가 현재 위치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사실 윈도우만 사용해본 학생들은 되게 생소할 건데, 아주 옛날에 윈도우라는 그 OS,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전에 도스라는 OS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도스를 사용해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충분히 익숙할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키보드로 무언가를 입력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프로그램을 끄고 아니면 다른 어떤 기능들을 수행을 했었거든요. 지금처럼 무언가 마우스를 클릭을 하고 어떤 창이 뜨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검은 화면에서 어떤 작업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 여기서 내가 dir이라는 것을 치고 엔터를 치면은 내가 현재 들어가 있는 폴더 내에 어떠한 파일들 또는 어떠한 폴더들이 있는지를 이런 식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C 드라이브라는 메인 하드디스크에 유저즈라는 그 폴더 내에 영밀 PC라는 폴더 내에 이러한 폴더 또는 프로그램 파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요거 그대로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자, C 드라이브예요. 그 다음에 로컬 디스크 C 드라이브요. C 드라이브의 사용자, 그 다음에 영밀 PC, 그죠? 여기 들어오면 여기 딱 그대로 여기 보면은 3D 오브젝트라는 게 3D 개체를 뜻하는 거고요. 안셀, 그 다음에 뭐 코드 2020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얘는 커맨드 창을 이용해서 현재 이 폴더로 들어와 있는 것이고, 지금 이거는 윈도우에서의 그 창 기능을 이용해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바탕화면에 저장했던 거 있죠. 예를 들면은 바탕화면에 들어가면은 여기 챕터 19라는 폴더가 있고, 이 내부에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커맨드 창에서 한번 띄워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dir을 치고 엔터를 치면은 내가 현재 들어와 있는 폴더 내에 있는 그 폴더나 파일들을 출력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cd라고 하고 띄우고, 우리가 지금 바탕화면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 데스크탑이라는 폴더로 치환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윈도우는 한글 버전이기 때문에 바탕화면이라고 해서 이름을 변환해서, 한글로 변환해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실제로는 데스크탑이라는 폴더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cd 데스크탑 이렇게 치면은 이제 이 바탕화면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cd라는 것 자체는 어떠한 폴더로 들어가 주세요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cd 데스크탑이라고 하면은 데스크탑이라는 폴더로 들어와 주세요라는 뜻이 되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dir을 쳐보면은 뭐 점이 있고 점점이 있고 이런 것들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리고 챕 19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만든 프로그램이 있는 폴더가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cd 띄우고 챕 19 그러면은 챕 19라는 폴더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또 dir 쳐보면은 블라블라 해서 챕 19, 챕 19.sdf, 챕 19.sln 이게 솔루션 파일, 우리가
그러니까 이 비주얼 C++을 이용해서 만든 솔루션 파일인데요. 등등등해서 어떤 것들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도 챕 19를 들어가고 dir을 쳐보면은 블라블라 나오고 디버그라는 폴더가 보일 겁니다. 챕 19 들어갔고요. 지금 챕 19 들어갔고 여기 있는 디버그라는 폴더로 여기까지 들어온 겁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서 cd 디버그를 치면은 그리고 dir을 치면은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해서 여러 개의 어떤 것들이 나오고 지금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어디에 있냐면요. 자, 디버그에 들어가면은 미안해요. 여기로 들어가야 되죠. 미안해요. 자, 요거 하나 볼게요.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폴더는 내가 들어와 있는 폴더는 데스크탑 내에 챕 19의 디버그라는 폴더예요. 근데 지금 내가 가고 싶은 거는 챕 19의 디버그, 그러니까 챕 19의 디버그가 아니라 챕 19의 디버그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여기서 내가 지금 디버그라는 폴더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한 단계 빠져나오는 것,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빠져나오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cd 띄우고 점점을 해줍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지금 디버그란 폴더에서 한 단계 빠져나와서 챕 19라는 폴더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가고 싶은 거는 챕 19의 디버그란 폴더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나와줍니다. 그리고 dir을 해주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에 있냐, 지금 현재 이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디버그를 들어가 주고요. 디버그를 들어가 주는데 이것도 하나 팁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디버그란 폴더 자체가 이름이 라지 D EBUG로 설정이 되어 있죠. 이것을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내가 키보드에서 라지 D를 쳐주고요. 그 다음에 한 E 정도까지만 치고 탭을 눌러줘요. 키보드에 탭 버튼을 딱 눌러주면 D2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폴더 이름을 적절하게 채워줘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만약에 뭐 디버그 1, 디버그 2, 디버그 3 이런 식으로 D2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폴더가 여러 개다 그러면은 거기서 적절하게 선택을 해줘요. 아마 그냥 제일 첫 번째 있는 폴더로 선택을 하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D2라는 어떤 철자를 가진 폴더 이름이 디버그밖에 없기 때문에 탭을 치면 우리가 원하는 디버그 탭을 바로 이렇게 채워주게 됩니다. 엔터 치고요. 그러면은 디버그 폴더에 들어와 있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dir을 쳐주면은 이런 식으로 블라블라블라 해서 챕 19.exe ilk pdb라는 것이 보입니다. 참고로 학생들이 윈도우라든지 아니면은 파일 같은 것들에 대해서 잘 익숙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여기 점 뒤에 있는 요거는 확장자라고 해서 이 프로그램이 어떠한 형태의 파일이다. 얘가 뭐 실행 파일이다. 아니면 얘가 뭐 텍스트 파일, 그러니까 그 메모장 파일이다. 이런 것들을 구분짓기 위해서 그 확장자를 이런 식으로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 eXe라고 부르는 그 파일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실행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파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비주얼 C++를 이용해서 만든 프로그램은 챕 19.exe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실행해 봅시다. 여기서 챕 19 자 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챕 하고요. ch 하고요. 탭을 딱 클릭을 하면은 챕 19.exe를 자동으로 채워주는데 이게 만약에 없으면은 ilk가 채워졌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없으면 pdb가 채워졌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런 식으로 하고 엔터를 딱 쳐주면 지금 이게 뭐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컨트롤 F5를 눌러서 나온 요거 있죠. 여기 10, 20은 30 펑션 포인터라는 요 부분요. 요 부분을 이렇게 10, 20은 30 펑션 포인터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요 방식은 커맨드라는 프로그램 내에서 내가 원하는 폴더 내로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내가 어떤 커맨드라는 작업을 수행을 해가지고 나온 어떤 이 챕 19.exe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그 실행한 결과를 화면에 이렇게 출력을 한 것이고요. 요거랑 되게 비슷한데 얘는 비주얼 C++ 자체가 이 챕 19.exe라는 폴더 안에 자동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가 적절하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능상으로는 완벽하게 동의를 한데 요렇게 그 비주얼 C++ 내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도 있고 또는 그 CMD라는 프로그램 안에서 이렇게 실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내용이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실행하든 이렇게 실행하든 전혀 문제는 없고, 아무래도 학생들이 이때까지 비주얼 C++를 많이 사용을 했으니까, 그리고 커맨드라는 어떤 프로그램 또는 어떤 기능을 사용해 본 적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쪽을 더 선호하겠죠. 그죠? 선호하겠는데, 내가 굳이 이게 아니라 이렇게 실행했던 이유는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어떤 예제의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예제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실행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죠. 그리고 책에 보면은 395페이지에 useful function pointer.c라는 예제가 한 개가 더 있기는 한데, 이거는 내가 학생들한테 코딩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한번 복습 개념으로 한번 해봐요. 그런데 앞에 있는 내용이랑 다른 부분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얘 같은 경우는 who is first라는 서브 함수의 매개 변수로서 두 개의 인트형 변수와 두 개의 인트형 변수 age1과 age2라는 것을 매개 변수로 받아들이고, 추가적으로 한 개의 인트형 변수를 더 받아들이는데, 이번에는 변수가 아니라 함수를 들고 온 거예요. cmp라는 함수의 포인터를 들고 들어온 거거든요. 들고 들어와서 리턴을 할 때 어떤 특정 값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cmp라는 함수를 불러들여서 cmp라는 함수의 결과값을 리턴을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리턴 cmp라는 어떤 함수를 실행을 했고, 그 값이 리턴이 되겠죠. 거기서의 반환형에 해당하는 어떤 값이 리턴이 되겠죠. 그것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다시 리턴해 주는 형식으로 who is first라는 함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전달되는 인자에 따라서 달리 작동하는 동작하는 함수의 정의도 가능함을 보이고자 한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학생들이 직접 코딩을 해보면은 어떤 느낌인지 알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우리가 하나의 값을 한 개의 그냥 변수값을 매개인 변수로 집어넣었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매개 변수로 하나의 함수를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차이가 있는 것이고, 네, 그렇게 해서 여기 내용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PPT에서 형이 존재하지 않는 void 포인터라는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void 포인터는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얘는 뭐냐면은 사실 void라는 것 자체가 형이 없는 거지만, 얘는 void형 포인터다라고 해서 void 포인터라고 부르고요. 당연히 포인터이기 때문에 별표를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void 포인터는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얘는 형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어떠한 주소값도 저장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 이렇게 선언을 해놓은 void 포인터는 어떠한 변수 또는 어떠한 함수 또는 어떠한 배열 같은 것들을 내가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형태 자체가 형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형이든 붙여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뜻이고요. 반대로 형 정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메모리 접근을 위한 별표 연산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왜냐면은 포인터 변수라는 그러니까 void형의 포인터 변수인데, 내가 이 포인터를 가지고 무언가를 연산을 수행을 할 때는 연산을 할 때 얘가 인테저인지 아니면 더블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형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는 포인터이기 때문에 이 별표 연산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요거 참고를 하고, 여기 있는 요 내용 내가 비주얼 C++로 넘어가서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비주얼 C++로 넘어왔고요. 지금 작성했던 부분은 다 삭제를 하고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void, 지금 내가 코딩하는 부분은 397페이지에 있는 void type pointer.c라는 부분이에요. void so simple func void, 이렇게 하면은 매개 변수가 void다. 그러니까 형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어떤 그러니까 매개 변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def I'm so simple, 이렇게
프린트를 하고요.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int main void 여기서 void 그러니까 들어오는 매개 변수가 없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int num은 20 그 다음에 void 포인터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요. ptr은 num 해서 num이라는 int형 변수의 메모리 주소 값을 포인터 변수에다가 집어넣어 줬습니다. 그리고 printf%p \n 그 다음에 ptr에서 포인터 변수의 메모리 주소 값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도록 했고요. ptr은 so simple func라고 해서 이번에는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포인터 변수는 어떤 것이든지 붙여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int라는 변수를 가리키도록 만들어줬고 이번에는 여기서는 so simple func라는 그 함수를 가리키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printf%p \n 그다음에 ptr 이렇게 하고 return 0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디버깅 별 문제는 없었고요. 그다음에 컨트롤 F를 딱 눌렀을 때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얘랑 얘의 지금 값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말의 뜻은 뭐냐면은 여기서 이 포인터 변수 void형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 주소 값이랑 그 다음에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그 메모리 주소 값이 서로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 말의 뜻은 하나의 포인터인데요. 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포인터 또는 함수 포인터 또는 배열 포인터 이런 식으로 나눠놨었던 것들이랑은 전혀 관계없이 보이드 포인터는 어떤 것이든 가리킬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변수를 가리키고 있는 거고 여기서는 함수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가 성공적으로 잘 가리키고 있고 그 결과가 이렇게 서로 다른 메모리 주소 값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를 더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그 398페이지에 있는 컴파일 에러라고 적혀있는 부분 있잖아요. 요걸 한번 더 해볼게요. 일단 이런 식으로 포인터 변수가 num이라는 변수를 가리키도록 이렇게 수행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연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 주소 값에 직접 접근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20이라는 값을 넣어주세요 라는 그 코딩 명령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패라고 해서 void의 간접 참조 수준이 int와 다릅니다 라고 적혀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void 포인터를 이용해서는 이런 식으로 그 별표형 연산은 수행되지 않는다는 거까지 한번 볼 수 있는 거였고 여기서 또 뭐 하나 더 해보면요. ptr++ 이런 식으로 연산을 수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실패, 그죠? 알 수 없는 크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에러가 뜬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챕터 19-2 메인 함수로의 인자 전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메인 함수를 만들 때는 가장 많이 썼던 게 뭐였냐면 int의 main, 그 다음에 이 괄호 안에 void라는 것으로 만들곤 했었어요. 근데 요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void라고 설정해 놓은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매개 변수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메인 함수도 어떤 매개 변수들을 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가장 대표적으로 메인 함수를 만들 때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어떤 매개 변수의 어떤 형태인데 참고로 내가 여태까지 계속 메인 함수라고 얘기했던 것 자체는 무엇이냐고 하면은 이 메인이라는 것조차 사실은 함수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게 내가 그 C 언어를 그러니까 처음 아마 이게 심화 수업에는 아니었을 거고 기본 수업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C 언어라는 것 자체는 함수를 다루는 그러니까 메인문조차 함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함수를 잘 다루는 어떤 언어다라고 설명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처럼 메인이라는 것을 함수로 고려를 하고 얘의 반환형이 int형
이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int형 argc라는 어떠한 그 변수를 받아들이게끔, 그리고 캐릭터형 어떠한 변수를 받아들이게끔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int형으로 반환을 하다 보니까 return 0라는 어떤 0이라는 값인 int형 값을 이렇게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코딩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실행하는 방식을 내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비주얼 C++ 넘어왔고요. 지금 하게 될 거는 399페이지에 argc, argv라는 부분이에요. 자, 아예 다 날리고요. int main, int argc, 그 다음에 캐릭터, 별표 argv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int i는 0, 그 다음에 printf 전달된 문자열의 수는 d 플러스 n argc, 그 다음에 for i는 0부터 i가 argc만큼 argc보다 작을 때까지, 그 다음에 이렇게 i 값을 증가시켜 주고요. printf %d 번째 문자열은 %s 슬러시 n i 플러스 1 argv i gv i 이렇게 하고 return 0라고 해서 함수는 다, 그러니까 그 코드는 다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일단 요 부분입니다. 전달된 문자열의 수는 %d를 한 다음에 argc라는 어떤 변수를 출력하게끔, 변수를 출력하게끔 했고, 요 말의 뜻은 뭐냐면은 main이라는 함수를 통해, 그러니까 함수로 들어온 문자열의 개수를 argc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 놓았나 봐요. argc가 int형 변수이니까 개수를 뜻하는, 개수를 카운트할 수 있는, 그죠? 개수를 셀 수 있는 변수가 됐을 것이고요. 내가 어떻게 argc가 어떤 값을 들고 들어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가 이 메인 함수 안에서 작용하는 어떤 그 형태는 어떤 문자열이 전달될 건데 전달되는 문자열의 개수를 뜻하는 것인가 봐요. 그래서 argc라는 것을 이렇게 출력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개수, 내가 예를 들면 뭐 10개다 그러면은 10개가 다 일일이 출력될 때까지 포문을 통해서 반복 작업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i 플러스 1이라는 것은 원래 i라는 것이 0번째부터 시작을 하니까 화면에 첫 번째 문자열부터 출력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i 플러스 1을 해준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뒤쪽 부분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argv고요. 이번에는 argc가 아니라 argv를 출력을 할 건데, 뒤쪽에 여기 있는 여기 그 중괄호에 i를 이렇게 넣은 것처럼 이 argv라는 것은 아마도 문자열을 다 저장해 놓은 어떤 벡터 같은 느낌인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벡터 또는 그 배열 또는 리스트라고 부르는 이러한 내용인 것 같아서 요거 안에 들어있는 어떤 문자열들을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코드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 argc에서 이 arg라는 게 argument의 약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뭐냐면은 이 메인 함수로 들어오는 어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내가 특정한 어떤 값들을 추가적으로 집어넣어 줄 건데, 걔네들을 argument로 보고, argc라는 것은 뭐냐면 argument의 count, 그러니까 argument의 개수를 뜻한다고 해서 argument count, 이제 카운팅 알고리즘 이런 느낌으로 해서 argc라고 변수 이름을 만들어 놨고요. 얘는 바뀔 수도 있긴 한, 이름을 이거 아니고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여기 argc라는 걸 변수로 만들어 주게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argv는 뭐냐면 argument를 저장하고 있는 값인데, 저장하고 있는 어떤 그 변수인데, 얘가 그 배열형 변수인 거죠. 그래서 벡터 또는, 그러니까 배열형 자체가 벡터로 표현된다. 그러니까 1차원 배열이 벡터로 표현되는 것처럼 얘는 그 아규먼트들을 저장하고 있는 벡터다라는 느낌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rgc는 개수, 그 다음에 argv는 그 개수만큼의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 벡터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이 argv가 캐릭터형으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얘는 어떤 문자열을 저장하고 있는 벡터이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컴파일은 아까 이렇게 수행을 잠깐만요. 지금 무언가 문제가 발생했던 게 무엇이냐면요. 봅시다. 지금 어떤 것이 문제냐 하면은 여기 이게 점이 아니라 콤마가 돼야겠네요. 네, 그래서 디버깅 하면은 다른 문제는 없고요. 여기서 내가 F5번을 딱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그냥 뭐 첫 번째 문자 블라블라블라 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끝나버려요. 근데 이거를 내가 원했던 것은 아니고 책에 있는 것처럼 그 프로그램을 실행한 다음에 I like you 요거를 넣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실행하냐면은 여기서 그 컨트롤 F5번이나 아니면 디버깅을 수행하지 않고 시작이라는 것을 하지 않고 아까 내가 얘기했었던 이 커맨드 있죠. 이 커맨드를 이용해서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내가 아까 굳이 이 커맨드 창을 끄지 않고 그냥 남겨뒀던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컴파일했던 요 프로그램 있죠. 요 프로그램이 지금 여기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요 프로그램이 있는 폴더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내가 계속 컴파일을 하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었고 이렇게 들어갔었고 지금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 자체가 챕19.exe 이렇게 이걸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책의 그 400페이지에 있는 내용처럼 뭐 argc, argv, I like you 이걸 할 건데 여기 앞에 있는 argc, argv는 프로그램의 이름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만든 프로그램은 챕19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argc, argv가 아니라 챕19 이렇게 쳐주면 되고요. 여기다가 exe를 넣어줘도 되는데 exe가 없이 이런 식으로 그냥 확장자를 지우고 실행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커맨드 창이 알아서 실행 파일을 찾아서 실행을 해줘요. 그러니까 실행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확장자가 exe인 파일인데 요 뒤에 내가 굳이 이걸 요 exe라는 확장자를 넣어주지 않아도 커맨드 창이 알아서 이 커맨드라는 프로그램이 알아서 .exe라는 확장자를 가진 파일을 실행을 해줘요. 그래서 챕19 그 다음에 I like you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프로그램이 수행이 되죠. 그래서 전달된 문자열의 수는 4개라고 해요. 4개라고 하고요. 지금 보면은 이 전달된 문자열의 수가 4개고요. 첫 번째 문자열이 이거, 두 번째가 I, 세 번째가 like, 네 번째가 you네요. 그죠? 그래서 이걸로 유추해 보건데 그 argc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입력한 요것 그래서 요거 하나, 둘, 셋, 넷 요거를 4개로 카운트를 해서 argc라는 값에다가 넣어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argv 같은 경우에는 챕19 I, like, U를 각각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죠 argv라는 그 배열의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인덱스가 0, 1, 2, 3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칸에다가 집어넣어 준 것 같네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죠? 네, 그렇게 된 것 같고 이렇게 왜 쓰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 쓰냐고 하면은 내가 C 언어를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내가 실행하고 싶은데 실행하는 순간에 내가 어떠한 특정한 어떤 옵션들을 주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뭐 내가 입력값을 바로 주는 거예요. 그냥 뭐 챕19 그리고 1, 2 이런 식으로 해서 챕19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얘가 어떤 내가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자마자 가지고 오는 2개의 어떤 값을 더해서 출력을 해줘 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쳤을 때 그때 들어가는 매개 변수들 그러니까 그 입력 값들을 이렇게 미리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이렇게 넣어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고 싶어 가지고 메인문의 매개 변수를 이런 식으로 넣어줬습니다. 이거는 뭐랄까요? 우리가 서브 함수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값을 입력해 주는 것과 비슷하게는 생겼는데 목적 자체가 굉장히 다른 거죠.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어떤 값을 넣어주기 위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잘 모르겠으면 이 ARGC, ARGV라는 것을 구글 같은 데 한번 쳐봐요.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를 해서 좀 더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캐릭터 ARGV라는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봅시다. 요걸 들여다보기 전에 우리가 그 배열형 포인터, 그러니까 배열을 가리키고자 하는 포인터는 이런 식으로 그 배열을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요 포인터의, 요 배열의 이름 가지고 포인터 변수처럼 쓸 수 있다는 것을 이전에 설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는 아예 그냥 이런 식으로 어레이, 그러니까 요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쓸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을 했었죠. 그죠? 그렇게 한 건데, 요거의 개념을 그대로 들고 와서 얘를 한번 설명을 해 보자고요. 근데 지금 다른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얘는 그냥 어레이에 중괄호를 친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앞에 별표가 한 개가 붙어 있고 어레이 그 다음에 중괄호를 친 겁니다. 이 말인즉슨 뭐냐면 이것보다 한 단계 더 그러니까 이중 포인터를 뜻한다는 거죠. 이 어레이에다가 중괄호를 친 것 자체가 하나의 포인터 변수, 그러니까 배열 포인터 변수였는데, 그죠?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였는데 여기다가 앞에 그 별표를 한 개를 더 쳐줬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하나의 단일 포인터 변수, 그 다음에 이것에 별표를 한 개를 더 쳐줘서 이중 포인터 변수를 만들 수가 있었죠. 그 말은즉슨 지금 캐릭터 그 별표 ARGV에 이렇게 그 중괄호로 친 것 자체가 ARGV라는 이중 포인터를 선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ARGV의 자료형은 캐릭터였던 거죠. 그래서 요거 자체가 캐릭터형,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캐릭터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자열을 뜻하는 것인데,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이중 포인터를 선언한 거였어요.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준 것 자체가. 그렇게 이해하면 조금 더 얘가 뭐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고, ARGC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인트형 변수이기 때문에 그 몇 개의 그 문자열이 들어오는 건지를 가르쳐 주는 어떤 변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고요. 이거는 좀 생긴 게 특이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전에 그 배열 포인터의 개념, 그리고 요 이중 포인터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 별표 ARGV랑 관련된 예제를 아래쪽에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요거는 어디에 있냐면은 책 401페이지에 있는 ARGV 파람 type.c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비주얼 C++를 이용해서 한번 코딩을 하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비주얼 C++로 넘어왔고요. 다른 것들 다 치우고 다시 시작을 합시다. void show all string int argc, 캐릭터 argv 이런 식으로 argv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지금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아까는 메인문에다가 얘네들의 매개 변수를 집어넣어 줬어요. 근데 지금 얘는 뭐냐면 메인문 아니고 서브 함수 show or string이라는 서브 함수인데, 서브 함수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매개 변수를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얘는 그냥 메인문에 대한 전유물, 그러니까 메인문을 위한 표현 방법은 아니에요. 어디서든 다 쓸 수가 있는데, 보통 메인문을 만들 때 이렇게 ARGC, ARGV를 쓰기 때문에 설명을 했던 거지, 꼭 메인문에만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참고를 하면 될 것 같고, i, 그 다음에 또 i는 0부터 i가 ARGC보다 작을 때까지 i++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printf %s x/n, 그 다음에 n argvi 이렇게 해서 argv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트링을, 모든 그 문자열을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메인 void 메인문을 만드는데, 자, 캐릭터 스트링이라는 것은 세 개의 그 칸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형, 그러니까 문자열을 저장하고자 하는 포인터 변수이고요. 여기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느냐, 자, 직접적으로 C 프로그래밍
콤마 C++ 프로그래밍 콤마 자바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세 개의 문자열을 이렇게 직접 집어넣어 줬습니다. 프로그래밍 집어넣어 줬고요. 그 다음에 집어넣어 주고 그러니까 이 스트링이라는 그 포인터 변수를 선언을 하면서 직접 이렇게 스트링 값을 집어넣어 줬습니다. 그리고 show all string 3,str 요 말의 뜻은 뭐냐면 이 스트링이라는 어떤 그 포인터 변수가 그러니까 배열을 나타내는 포인터 변수가 들어갈 건데 이 포인터 변수가 가지고 있는 칸의 개수는 3개다 라는 것을 show all string이라는 서브 함수에다가 넘겨주게 된 거죠. 그리고 return 0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별로 컴파일하는데 문제가 없었고 이거는 뭐 아까 이렇게 설정했던 것처럼 이렇게 실행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냥 컨트롤 F5를 이용해서 실행해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했던 대로 C 프로그래밍, C++ 프로그래밍, 자바 프로그래밍이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됐습니다. 그죠? 그 말의 뜻은 뭐냐면은 여기서 그 그러니까 배열을 나타내고 있는 캐릭터형 그 포인터를 만들었었는데 이 포인터를 show all string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show all string이 받아들이는 매개 변수는 이 string이라는 것 자체가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argv라는 이름으로 이중 포인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 안으로 그 show all string이라는 서브 함수대로 이제 값을 들고 들어오게 된 거죠. 그죠? 들어오는 게 포인터 변수였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키는 이중 포인터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다는 것 자체가 이중 포인터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이중 포인터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의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인자의 형성 과정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argc, argv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 프로그램을 I like you라는 그 스트링을 넣어가지고 실행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프로그램 자체가 실행이 될 때 총 4개 하나, 둘, 셋, 4개 이 프로그램 이름까지 포함해서 총 4개의 문자열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죠? 프로그램은 요 네 가지의 문자열을 받아들이게 되고 참고로 그 책에는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문자열을 어떻게 쪼개냐고 하면은 여기 스페이스바 있죠. 스페이스바가 있으면은 문자열을 쪼개가지고 스페이스바가 한 개가 있으니까 앞뒤로 문자를 쪼개서 보자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이. 그래서 지금 3개의 스페이스바가 있고 그래서 이 3개의 스페이스바를 이용해서 쪼개진 문자열이 하나, 둘, 셋, 4개가 됐던 거죠. 그래서 문자열 1은 argv, argc, argv 그 다음에 문자열 2, 3, 4 이렇게 쪼개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string array라는 어떤 함수를 만들었다라고 string array라는 어떤 그 배열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들어가는 값은 어떻게 되냐? 여기에는 argc, argv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갖고 들어온 요 스트링 순서대로 argc, argv, I, like, you가 들어가게 되고 제일 마지막에 null이라는 어떤 그 값을 의미하지 않는 값이 없다라는 느낌의 그 표현 방법이 있다는 것을 내가 기초 시간 때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null이라는 그 변수까지 넣어가지고 스트링 어레이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원했었던 총 4개의 스트링을 다 저장하는 함수가 된 것이고 여기가 왜 5라고 되어 있냐고 하면은 마지막에 있는 null 변수까지 저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null 변수가 저장이 되어야만 이게 마지막이구나. 이 I like you 하고 이 you라는 것 자체가 이 스트링 어레이가 저장해야 될 마지막 마지막 변수이구나 라는 것을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null 변수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게 되었습니다. 요거에 대한 예제는 요거를 참고하면 되는데 이거는 굳이 내가 코드로 짜지는 않을게요. 그냥 책에 있는 내용 또는 지금 PPT에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해서 학생들이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일단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메인문을 ARGC, ARGV를 이용해서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게끔 됩니다. 실행하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전달된 문자의 수는 ARGC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얘를 출력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while문, 언제까지 이 while문을 while문으로 반복하도록, 어떤 작업을 반복하도록 코드를 만들었는데 무엇이냐고 하면 ARGV, 이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들어왔었던 요 이중 포인터, 요거의 어떤 안에 내부에 있는 값들을 쭉 찾아봤을 때 널이라는 값이 안 나올 때까지 출력하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이 ARGV라는 그 배열을 쭉 찾아봤는데 그 안에 있는 그 내부에 있는 내용이 널이라는 널 변수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이 while문, 이 반복문을 나가라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널이 있을 때까지 마지막에 널이라는 변수가 들어가 있을 때까지 출력을 하게끔 반복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몇 번째 문자열 이런 식으로 몇 번째 문자열이 이거다라는 것을 printf를 통해서 출력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렇게 설정을 하면 요렇게 ARGV에다가 I like you 이런 식으로 뭐랄까요, 그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이렇게 작성해서 엔터를 치면은 프로그램 자체는 총 5개의 칸을 가지는 5개의 칸을 가지는 ARGV라는 그 배열 포인터를 만들게 될 거고, 그리고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에는 ARGC, ARGV, I like you라는 스트링을 각각 집어넣어 주고요. 각각 이렇게 쭉 집어넣어 주고 마지막에는 널 변수를 집어넣어 주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이 프로그램 자체가 4칸이 아니라 5칸의 어떤 배열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만들고 제일 마지막에 널 변수를 만나기 전까지만 출력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번에는 I like you랑 뭐 똑같은 개념이지만 I love you를 이렇게 쳤어요. 근데 여기다가 앞쪽이랑 뒤쪽에 그 따옴표 있죠. 따옴표를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어떻게 인식을 하냐고 하면은 따옴표가 시작되고 따옴표가 끝날 때까지는 이 스트링이 한 덩어리인 걸로 보자라고 합니다. 보자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옴표를 써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은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거는 프로그램 이름 I like you까지 해서 4개의 스트링이 있다라고 프로그램이 인식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따옴표를 넣게 되면은 따옴표 이전에 있었던 요거 ARGV and null이라는 요 스트링이랑 그 다음에 I love you 자체를 한 덩어리로 봐서 총 2개의 스트링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그 다운표 안에 있는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렇게 스페이스바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덩어리의 스트링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응용하면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뭐 스트링이라든지 어떤 입력값을 넣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조금 유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행하게 되면은 전달된 문자열의 수는 2개,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자열은 ARGV and null이 들어가게 되고, 두 번째 문자열에는 I 띄우고 love 띄우고 you 해서 3개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I love you 라는 하나의 문자열이 그냥 통째로 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ARGV라는 그 배열은 총 3칸을 가지고 있고 제일 마지막에는 널 변수를 자동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내용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은 책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보면서 복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다루게 될 챕터 19는 마무리가 됩니다. 내용이 조금 짧기는 했지만 개념 자체가 쉬운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이 챕터 19에 대한 책에 있는 내용들 있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꼭 그 챕터 19에 포함되어 있는 예제들은 꼭 그 한 번쯤 코딩을 하면서 복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거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코딩을 어쨌든 반복적으로 코딩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그 코드를 짜는 습관 또는 메인문을 그 처음에 만들 때 ARGV 또는 ARGC를 쓰는 방법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체득을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챕터 19를 마무리를 짓고 다음 주에는 챕터 20이 아니라 챕터 21로 넘어갑니다. 챕터 20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들이 풀어볼 수 있는 문제로 문제은행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다루지 않고 바로 챕터 21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업을 들어줘서 고맙습니다.